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심각한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2024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 유튜버 네온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바쁘신데 진짜 멀리서 이렇게 네네네. 오셔서 정말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일단 경제 유튜버로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질창고입니다. 제가 그 네온님 네네. 그 영상을 오래전부터 봐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 네온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네네네. 찾아봤어요. 네네네. 미술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네. 미술 전공자입니다. 네, 근데 네.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 경제를 풀어주시는 그 수준이 경제학자 못지않은 네네네.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네. 경제 유튜버가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계기는 IMF를 겪으면서 아. 네, 제가 학생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네.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술을 전공할 만큼 집이 괜찮게 살았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거의 파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모르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요. 교양으로도 경제랑 그다음에 심리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심리학은 왜 관심이 있으셨나요? 경제에서 많이 좌우되는 게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심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심리에 따라 돈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모든 것이 다 경제를 위한 공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네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돈을 적극적으로 버는 행위가 투자인데 그 투자를 생각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을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뭐 학비부터 시작해서 졸업을 해서도 내가 작업을 하는데 저한테 월급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공부를 통해서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자유를 찾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을 하셔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미술을 하셔도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심지어 체육하는 사람들도 경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온님께서 생각하시는 네네. 경제 공부에 있어서 네네. 어떤 거를 핵심을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친숙한 부분부터 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도너츠가 내가 좋아하는데 던킨 도너츠가 요즘 많이 팔린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과학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거기에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볼 때가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지켜봐 왔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네.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잘 몰랐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채널에서 전기차가 먼저냐 수소차가 먼저냐 막 네. 이런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였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왔고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점핑을 이뤄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연계를 해서 경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네네네.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오님께서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우리가 있는 시대에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네네. 고금리, 네네. 예, 그리고
고물가, 네네. 저성장 네네.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네네네.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2024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2024년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2024년에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경기가 좀 침체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산업은 또 있겠죠. 네. 그런 걸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경기 하락 시그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자산에 어느 정도 또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는 게 일단 미국은 또 성장률이 괜찮아요, 지금. 네. 미국만. 네. 왜냐하면 이제 달러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를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경제는 이제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 경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말씀하셨고 네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자산이 안전 자산이라고 파악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뭐 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달러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네. 채권도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안전자산에 뭐 100% 안전자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뭐 한 20-30% 정도는 안전자산에 묶어 두셨다가 경기가 조금 상승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 안전자산을 다시 이제 투자 자산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시기도 알 수 있겠네요. 그 시기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는 어차피 동결이 될 것 같고 이게 길어지면 2025년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의 여하에 달린 것 같아요. 네. 미국 연준에서 물가 상승률을 2%를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CPI 지수가 3.7%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이제 11월이나 12월쯤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또 되면은 좀 더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나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생기겠죠. 저희가 2024년 네네네. 얘기하셨을 때 경기 침체 네. 다들 운운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오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연착륙이다, 네네. 경착륙이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천천히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급격하게 침체가 생겨버리면 심각한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해결이 안 됐고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막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 경기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금융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치권이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해결점을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이 네네네. 미국 부동산 전문 채널이다 네네네. 보니 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을 네네.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네오님께서 바라보실 때 미국 부동산은 네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미국 부동산이 사실 한국 부동산보다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성장률이 한국보다 좋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반토막 나게 생겼잖아요. 출산을 네, 안 해서.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민자들이 맞아요.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또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보더라도 네. 제조업을 또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제조업이 큰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네.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미국 부동산 쪽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지금 수준에서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달러가 지금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건 계속 달러가 계속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죠. 언제 정도가 되면은 좀 좋아질까요? 일단 저는 한 2025년 정도가 돼야 조금 네.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금리 인상이 아직 멈추지 않았고요. 네. 멈추더라도 2024년에는 동결로 인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 정도 되잖아요. 네. 내년이면 6%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전쟁이 계속 지속되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2024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사실 미국에는 주택난이 있어서 네네. 거주할 집이 없는 네네.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부동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네. 1, 2위를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다 지금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로 파산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심지어 대기업까지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